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소방행정법 필수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그 필기시험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서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선택했다면, 자, 앞으로 이제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할 테니까 필수적으로 요거 듣고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임팩트 행정법 모두서 열정쌤인 자, 한송입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를 해야 되겠죠. 자, 올해 23년 소방시험에서 자, 뛰어난 적중력과 고득점으로 검증된 임팩트 행정법 한송입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올해 아마 제 카페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많이 적중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신이어서 적중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제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적중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게 무슨 예지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그죠? 뭐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판례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분석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요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회사에서 준비한 것들이니까 좀 민망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요런 거 올해 시험 보고 시험 보자마자 저한테 보내주신 글들이에요. 뭐 카페라든지 밴드톡 이런 것들로 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필기시험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마음 편하게 바로 체력 준비하고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시면은 뭐 92점 나오신 분, 그 다음에 뭐 96점, 그 다음에 뭐 100점 나오신 분도 있고요. 행정법. 뭐 100점? 또 있어요. 100점.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민망하지만 편견 갖지 않고 여러분들 오늘 좀 그 편견 없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된다.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필하고 싶어서 민망하지만 하여튼 올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온 많은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았다. 자, 요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행정법 총론 고득점과 24년 합격을 위한 딱 세 가지 학습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 필수 OT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 제 강의가 진행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초시생 그리고 재시생 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 정확하게 듣고 꼭 올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껑충 올라가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행정법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요거. 이거는 명제예요. 물론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과학적으로 이거를 뭐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증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경험적인 바탕, 그 경험적인 어떤 추측을 해보면, 그죠? 경험적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일단 유리하다는 거예요. 행정법이라는 과목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목 특성이 이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영어 수학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왜냐? 행정법이 과연 어려운 과목이냐? 과목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뭐 강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어때요? 공부하기는 되게 어렵거든. 막상 책을 펴보면 진짜 어렵거든. 근데 어려운 과목이 아니래. 그 이유가 뭘까? 행정법은 양이 많은 과목이라고 그래요. 절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실제 행정법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뭐 매년 제가 이제 뭐 OT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고1. 처음 들어가는 학교죠. 자, 학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고1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반 친구들이 대략 한 4, 50명 정도 됐거든요. 한 5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총 50명. 지금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원수가. 출산율도 줄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별로 없대요. 자, 근데 저 때는 어쨌든 뭐 반 친구들이 50명이 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5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첫날입니다. 입학 첫날이에요. 반 친구 50명과 각자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한수성이야. 안녕, 누구누구야. 안녕, 나는 뭐 정세성이야. 이런 식으로 삥 둘러가지고요. 여기 이제 친구들 막 있겠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부수이 많죠. 50명이면 삥 둘렀을 때. 자, 한 번씩 인사 나누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 친구 이름 뭐였니? 이 친구 이름 뭐였니? 어때요? 어때요? 난 다 외울 수 있는데요. 그건 뭐 암기의 신이겠지. 뭐 그런 사람들은 굳이 뭐 제 얘기를 그렇게 깊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평균적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첫날 딱 물어보면요, 바로 못 외워요. 바로 못 외워요, 진짜로. 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소방시험이라는 게 이제 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면 뭐 남녀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이 좀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군대 가서 왜 자대 입대한 첫날 우리 그 중대나 소대에 있는 선임들 이름부터 외우고 있잖아. 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혹행위거든, 그죠? 바로 외우기 되게 힘들어요, 막, 그죠? 내 위에 선임 누구였지? 막. 시간이 지나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첫날 이거 외우라 그러고 뭐 2, 3일 내로 외워라 그러면 이게 외워지냐고. 잘 안 외워져요, 이게. 근데 이 친구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한수성이야. 뭐 여기 정태성이 있어요. 사실 얘가 한수성인 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분이 정태성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라는 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별것도 아니야, 이거. 누구 이름 하나 외우는 건데. 근데 이거를 다 외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반 친구가 몇 명이야? 50명.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충분히 준비해서 합격하고 싶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뭐겠어요?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23년 대비 최신 판례 강의를 하면서 최신 판례 강의에서 이제 재밌는 사례들도 많았고, 그 중에 또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그 한문철 TV 아세요? 한문철 TV. 한문철 TV.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저희 그 애청자예요, 이거. 이 한문철 변호사님 내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 한문철 TV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그죠? 이 자동차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나는 거, 그런 거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 올려가지고 그냥 몇 대 몇인지 뭐 이런 것들, 과실 비율 이런 거 따지는 이 프로그램인데, 와, 나도 되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도로교통법의 내용인데 내가 진짜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내용은 아닌데, 이 영상을 보다가 솔직히 뜨끔했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무식하네?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지금 정말 오래 했어요. 갱신도 했고 진짜 오래 했어요. 제가 이제 그 20살 때 면허를 땄었거든요. 요런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도로. 요렇게. 요런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도로가 있어요. 이제 운전 방향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앙선이 있겠죠, 이렇게 중앙선이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면 이 자동차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바로 회전교차로입니다. 물론 이제 비슷하게 생긴 게 로타리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회전교차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냐?
자, 여기쯤에 있어요, 지금. 제 차가. 여기쯤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차량 한 대가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요렇게 가갖고 지금, 요렇게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제 운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예정이에요. 자, 근데 지금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란색 차랑 파란색 차, 내 차는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 차가 멈춰서 이 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 노란색 차가 멈췄다가 제 차가 지나가고 나서 여길 진입을 해야 될까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 몇 년 전까지 몰랐어, 이걸. 몰랐어. 그러고 나서 좀 뜨끔하더라고, 이걸 알고 나서. 이 회전교차로는요, 일단, 요 회전교차로에 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차가 멈춰야 돼요. 이 차가 스톱을 해야 돼요. 이 차가 스톱을 하고요. 내가 먼저 지나가고 나면, 그러고 나서 노란색 차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 나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거 혹시라도 이제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구독해놓고 보시길 바래요. 이분이랑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너무 재밌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듣고 나니까 별거 없죠. 그냥 룰을 정해놓은 거야, 룰을. 어떻게 정해놨어요, 도로교통법이? 얘가 먼저 진입한 차가 먼저 가도록 그렇게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행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룰이에요, 룰. 행정에 관한 룰을 정해놓은 게 행정법이란 말이야. 우리는 룰을 배우는 거야, 룰. 근데 룰 하나하나는 어때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예를 들어서 또 술 먹을 때도 뭐예요? 술 게임 같은 거 하잖아, 술 게임. 솔직히 저는 이제 술을 못 먹어요. 술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술 게임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 IM 그라운드 하고 자기소개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나는 근데 솔직히 그게 어렵더라. 그래갖고 맨날 그거를 걸렸던 것 같아. 술도 못 먹는데.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먹고 그냥 쓰러지는 거지, 뭐. 그죠? 그걸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고수들이 있어요. 술 게임 잘하시는 고수들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 술을 좋아해야 되겠지. 술 좋아야 술자리에 가서 그런 게임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 말고. 그럼 두 번째. 술을 좋아하고 또 술자리에 많이 참여해야 되겠죠. 많이 참여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예를 들어서 3학년이야. 근데 그냥 그 대학교 술주정뱅이야. 1년부터 그냥 내내 3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술만 먹고 술 게임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는 신입생이야. 이제 막 들어왔어요. 이제 막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고 이런 거 게임을 지금 막 배웠어요. 누가 더 잘하겠어? 당연히 먼저 온 대학교 3학년이 잘하겠지. 행정법의 내용 자체는 요런 수준이에요. 요런 수준인데, 이거를 지금 오늘 하나만 배웠으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이거를 비슷한 사례들을 계속 배워야 돼요. 기본서 같은 것도 보통 한 1000페이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행정법이라는 게. 양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라는 특징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OT를 보는 순간 바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다가 한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소방 과목 3개밖에 없는데. 상대평가죠. 행정법 상대평가예요. 하루라도 먼저 와서 공부를 했다면 그만큼 하루하루가 쌓여서 합격에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정법은 강의와 함께 충분히 반복해서 회독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편견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와가지고 OT에서 야,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 이러니까 되게 사기 같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수험생들을 접하면서 느낀,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에요. 뭐냐?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충분히 반복하시는 분들은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정복해왔어요. 근데 반면에 약간 그 자신의 성향이 이제 약간 외골수라고 하죠. 외골수. 강의는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내가 하는 원래 방식이 있어. 그런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왜? 어떤 경우? 원래부터 공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자,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냥 필요한 것만 듣고 혼자서 공부를 진행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자고.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실강에서 접해봐도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요, 실강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 어때요? 평균적인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왔다라거나 공부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특히 행정법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평등하죠. 어릴 적에 내가 영어를 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럼 당연히 뭐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있다면 영어를 잘하겠지. 하지만 행정법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정확하게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어요? 저같이 밥만 먹고 강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꼭 제 강의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강의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행정법인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험생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제가 이제 수많은 수험생들을 이제 겪어오면서 상담도 해보고 질문도 받아봐요. 그러면 딱 나눠줘요. 나는 이 사람이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인지, 아니면 강의 안 듣고 그냥 뭐 제 기출문제집 몇 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지 그냥 다 그게 다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되게 기초적인 내용인데 강의를 한두 번 들으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혼자 책만 보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1년 동안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들 많다니까요. 이게 바로 행정법 공부예요. 이 많은 양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머리에 담으려면 강의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공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도를 받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 너무 강의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게 다른 과목은 맞아요. 근데 행정법은 달라. 정말. 내 말을 좀 믿어줘. 제발 믿어줘. 행정법은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커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커리를 다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그냥 혼자서 하지. 물론 그래도 돼요.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가능성은 떨어질 거예요.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법 문제가 꽤 어려웠어요.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알죠? 문제가 꽤 어려웠는데 그 와중에 잘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 물론 다양하겠지. 뭐 내가 100을 다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대부분 강의 열심히 따라온 사람이에요. 자, 아까 다시 처음 사례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하고 질문해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은 수업을 들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있어. 엄마 아빠랑 요즘에 그 10대, 20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물론 안 그러신 부모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제발 그런 너무 예외적인 것들을 여기다 들이대지 마시고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반면에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어때요? 너무 많은 것들을 공감할 수 있죠. 그죠? 뭐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막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공부한 거예요. 이게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이거를 뭐 접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뭐 뉴진스 해보이요 이러면은 뭐 그냥 다 알아듣잖아.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야. 노출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저처럼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통해 막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고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된 사람이죠. 책이라는 게 그래요. 책에는 뭐밖에 없어요? 텍스트밖에 없어요. 아무리 책을 잘 만들어도요. 책에 있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예요. 근데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써있다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글자만 둥둥 떠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재시생들 아마 공감할 거예요. 책을 계속 보면 글자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이걸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세뇌가 돼야 돼요. 그냥 세뇌가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봐봐. I love you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텍스트예요. 그냥 글자 자체예요. 이거를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I, L, O, V, E, Y, O, 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되게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무식해 보이지? 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닐 거야. 어려운 문장은 아닐 거야. 하지만 이걸 세상에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행정법이라는 게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보고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할 거라고. I, L, O, V, E, Y, O, 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외우고 공부하고 있을 거야. 반복할 거란 말이야. 물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 표정,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 그리고 가끔씩 한국말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고민도 없이 이게 내게 돼요. 내가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는 문장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강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초점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여러분한테 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방금 전에요. 전장에 요 PPT 바로 이전 페이지에 제일 큰 글씨로 써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다시 이전 페이지에요. 가장 큰 글자가 새겨진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장이 뭐였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은 봤어요. 페이지를 봤어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행정법 공부입니다. 물론 힌트가 있었죠.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요거. 행정법. 혹은 양이 많은 과목. 요 문장이에요. 이게 제일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봤어요. 봤는데 어때요? 봤는데 모르지. 분명히 봤잖아. 근데 모르지. 내가 문제를 내서 물어보면. 혹은 제 시계의 색깔은 총 몇 가지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팔이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었지만요. 제가 이제 팔을 딱 걷어가지고 시계를 몇 번 보여드렸어요. 제 시계에 있는 색깔은 총 몇 가지일까요? 자, 1번 2가지, 2번 3가지.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2가지입니다. 검은색, 은색 2가지요. 검은색, 3가지네, 3가지. 미안해. 흰색, 검은색, 은색이었네요. 나 지금까지 2가지인 줄 알았어. 흰색, 검은색, 은색 이렇게 3가지 색깔이 있어요.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다가 시계가 나오는 걸 보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또 계속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공부라는 게. 책을 본다라는 게 그래요. 책을 본다라는 게 그냥 한번 텍스트가 둥둥 떠다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거나 혹은 학습적인 어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시험 출제자가 뭘 물어볼지를 안다면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요. 이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한 80% 정도가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20%까지 100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뭐냐? 이게 바로 강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들어가면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을 때 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즉 강의를 열심히 안 들었어. 내 강의든 다른 강의든 열심히 안 듣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면 어때요? 아, 왜 이런 걸 모르지? 이런 경험들이 있죠. 이거 왜 이해를 못하지?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해봤죠. 제가 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얘기야. 왜 이런 걸 고민을 하지? 이게 왜? 이건 어차피 시험 출제자가 물어볼 일도 없을 텐데 이걸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돼요. 하지만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들어도 충분히 고민할 만한 부분들을 저에게 질문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강의와 함께 5번 보는 게 오히려 책만 1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 다음. 자, 어쨌든 강의와 함께 열심히 반복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정 있는 강력한 하드 트레이닝으로 초단기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겠어? 내 강의 들어라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제가 올해도 워낙 소방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강력하게 하드 트레이닝 시켰다. 문제도 어렵게. 그 다음에 판례 특강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그 구석진 부분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거 강의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고득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24년 합격 저랑 함께 하면 된다.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이끌겠다는 거. 저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그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운동에 대한 지식도 없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어때? 그냥 한 달이고 두 달 PT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 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년 초단기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저는 이제 모든 게 준비되었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나오면요.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 과정. 기본, 그 다음에 기출. 기본 기출. 색깔을 좀 바꾸면 저 잘 보이려나? 자, 여기가 이제 기본서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기출.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일단 제일 중요한 커리가 1번, 2번, 3번이요. 요게 일단 맥락이에요. 기본이 된 다음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익히고 그 다음 마지막 실전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총 3단계가 되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필수 커리. 자, 그럼 기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얘기하고 초시생, 재시생 별도로 좀 당부드리는 말씀들을 좀 해놓을게요. 자, 일단 기본 요 과정에서 기본서로 진행하는 게 요 2가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서라는 책을 가지고 첫 번째 기본 이론 강의를 합니다. 요게 이제 기본서 1회독이에요. 1회독 요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행정법의 뼈대가 되는 내용들, 뼈대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뼈대를 세워드린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한 80% 정도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100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 중에 80점을 목표로 80%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왜 다 보지 않느냐? 차라리 올인원 들어보셨죠? 올인원. 그냥 한 번에 그냥 할 때 한 큐에 다 해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행정법을 실패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처음 공부할 때부터 한 번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행정법은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내용이 행정법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이제 시작, 끝.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행정법 1페이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 요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요쯤. 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을. 자, 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뿐만 아니라 요 부분에 있는 지식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너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얘를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100을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을 보고 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아직 여기도 가기 전에 끙끙대면서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야 이게. 어느 정도 틀을 다 다져놓고 그 다음 이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는 요만큼의 색을 칠했다면 자,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까맣게 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더.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에 필수 판례 및 법령 특강이 있어요. 자, 여기 일종의 이제 심화 강의입니다. 심화 강의.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 플러스 여기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세부 판례, 그 다음에 법조문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서의 100%를 이제 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기본서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서를. 근데 이제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입문 이론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입문 강좌예요. 입문 강좌. 왜냐면 바로 기본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또 궁금했던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굳이 좀 설명하기는 좀 너무 기초적인, 그러니까 진짜 기초 중에서도 너무 기초적인 부분들 있죠? 그래서 기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보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기초 입문 이론으로 빼놨어요. 이건 몇 강 안 됩니다. 몇 강 안 돼요. 요게 이제 실강으로는 이제 4월에 다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 작년에 했던 또 기초 입문 이론 강의가 있어요. 자,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커리큘럼을 소개를 하고 나서 초시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실제 뭐가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뭐를 봐야 돼? 문제를 봐야지.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 기출이라는 건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망라되어 있는 게 바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단계,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정말 급상승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 풀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동형 모의고사가 있어요. 실전 동형 모의고사. 자, 이거는 무슨 과정이야? 이거는 실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즉, 실전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동형이라는 게 실제 문제와 유사한 형식의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무리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실전 연습이 없다 보면 거기서 이제 꼬꾸라질 수가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자, 요걸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하드 트레이닝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전사로 만들어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 모의고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간혹가다 한 요맘쯤 되면은요,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풀어본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의 모의고사를 풀어봐도 좀 싱겁다, 간지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필수 쿼리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요거를 이제 지우고 볼게요. 나머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였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였어요. 기본서.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했어요. 그 나머지 이제 중간에 껴있는 것들 몇 가지 볼게요. 자, 요 두 가지 요약이라고 돼 있죠. 요약 이렇게 요약 둘 다 요약 컬이에요. 요약 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요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기본서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요거를 요약해 놓은 게 요약 1이에요. 즉 기본서를 압축해 놓은 게 바로 한마디라는 그 한마디, 그죠? 짧죠 뭔가. 요약 노트예요. 일종의 요약 노트.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짧은 기간 망라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용도는 이건 정리예요. 정리.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가겠다 이거보다는 이걸 정확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많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뒤에 있는 기출 있죠. 그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얘를 또 요약하는 과정이 요약 2. 바로 다나오, 다나문입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다나오는 뒤에가 5죠. 5. OX예요. OX. 시험에 다 나오는 OX. 그리고 얘랑 똑같은 내용을 사지선다 문제 형식으로 만드는 게 다나문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진도별 압축 기출 변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 이것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빈출 내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테마 특강인데요. 이 테마 특강은 말 그대로 별도로 필요한 내용들, 특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테마 특강입니다. 뭐 이거는 올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 뭐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얘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최신 판례 특강. 최신 판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4년 시험이면 기본서가 출간될 때 몇 년까지의 판례가 들어가 있겠어요? 이 기본서에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5월에 책을 낸다. 23년 5월에 책을 낸다. 그러면은 23년 5월에 출간됐기 때문에 그 직전 연도 12월, 즉 22년 12월에 판례까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서에. 그러면 이제 시험 날짜가 24년 시험이면 뭐가 비죠? 빠진 거. 공부를 못한 게 있죠. 책이 없어서. 중간에 23년 판례가 있죠. 요건 이제 교재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즉 올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나누고 듣고 있는 중에도 지금 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판례를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최신 판례 열심히 듣고 가서 마지막에 이거 안 듣고 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요거를 듣고 가신 분들은 그냥 두 문제를 거저 먹었어요. 최신 판례에서 최신 판례가 정답인 게 두 개가 나왔고 그 중에는 최신 판례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암기 특강 이런 게 있어요. 단순 암기 특강, 이제 숫자 특강, 뭐 법조문에 나오는 숫자라든지 별도로 뭐 외워야 되는 단순 암기적인 내용들을 이런 거 전부 다 하루짜리 강의예요. 하루짜리. 하루면 듣는 강의.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요청에 따라서 더 여기에 추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필수 쿼리가 기본, 기출, 파이널 마무리, 즉 동형 모의고사예요. 요게 그 다음에 중간에 얘를 요약한 게 한마디, 얘를 요약한 게 다나오와 다나문. 얘는 OX 형식, 얘는 사지선다 문제 형식. 실질적으로 내용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99.9%.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초시생과 재시생에게 별도로 당부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일단 초시생부터 가볼게요.
초시생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세 가지 학습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일단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소방시험 어땠는지 해설 강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요. 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마인드로 시험에 접근하게 되면 여기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잖아. 시험이 어려워도 나는 고득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려면 편견 없이 들으셔야 돼요. 풀컬이 다 따라오셔야 돼요. 풀컬이 다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점이 몇 월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찍고 있는 시점이 지금 4월이에요. 4월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할 때쯤 되면은 며칠일까요? 한 4월 10며칠 정도 되겠죠. 한 4월 중순 정도 될 거예요. 4월 중순. 자, 4월 중순에 제가 이제 입문 강의를 찍어요. 기초 입문 강의를 찍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 5, 6월에 자, 작년 기본서로 기본 강의를 진행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기본 이론 강의. 요거를 제가 이제 언제 5, 6월에 작년 기본서로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실강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7월부터 8월까지. 자, 이제 새 기본서로 기본 강의를 다시 이제 새롭게 촬영합니다. 이렇게 7, 8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붕 뜨죠. 지금은 4월 중순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 스타트가 지금 7월이란 말이야. 7월부터 이제 기본 강의 스타트가 된단 말이야. 이건 이제 작년 책으로 한번 실강에서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이 자, 4월 중순이면 4월 중순부터 언제까지?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총 얼마의 기간이 있습니까? 2달 반의 기간이 있어요. 2달 반. 그러면 이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2달 반 이후에 7월부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24년 대비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커리큘럼 소개해드렸죠? 24년 대비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강의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각각 따라오시면요. 제가 각 강좌마다 OT를 별도로 찍어서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7, 8월에 해야 되는 거 9, 10월에 해야 되는 거 그때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초시생한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남기는 어렵습니다. 뭐 시간이 남으면 저한테 별도로 상담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해야 될 게 많아요. 자, 24년 대비 그대로 진행하세요. 언제부터? 7월부터. 그럼 이제 그 전 얘기를 할게요. 이때 2달 반. 7월부터 본격적인 기본 강의가 시작되기 전 2달 반 기간에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작년 강의로 올해 기초 입문 강의는 올해 제가 찍는 기초 입문 강의는 내년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실 분들이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들어야 돼? 작년 기초 입문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기본 이론 강의까지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본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하다 보면요. 작년 기본 강의에 뭐도 있냐면 복습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하셔야 돼요. 복습 테스트. 이 복습 테스트는 강의에 첨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서 첨부받은 걸 다운받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면 돼요. 네이버에 자, 임팩트 행정법 혹은 뭐 한수성
행정법 이렇게 치면은 카페가 나와요. 카페에 가시면 각종 강의 자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복스 테스트 요거까지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주면 좋겠는데 기출문제까지 작년.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각종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이야. 일단 7월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오세요. 요거 하고 오시는 걸로. 그리고 나서 24년 대비부터는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초시생은 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지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때그때 주는 과업들을 맞춰주면 된다. 자, 문제는 재시생들이야. 재시생 공부를 빨리 시작했죠. 분명히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작년 시험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입지에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올해 꼬꾸라진다. 만약에 실패한다. 만약 올해도 24년 대비해도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끈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떤 시점이냐면 한 8월부터 한 10월쯤 갔다. 자, 한 10월쯤 가보자. 10월. 이쯤 되면은 행정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되거든. 그리고 과목이 3개다 보니까 행정법에 시간 투자할 어떤 그 여유도 있다 보니까 이쯤 되면 실력이 나름대로 수준급이에요. 이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다 보면 이 시점에 방심을 해요. 난 별로 할 게 없는데? 행정법. 할 게 없는데? 그럼 자꾸 딴 데 눈을 돌려요. 딴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에 나올 거에 집중을 못하고 오히려 좀 변태적이고 독특한 거 있죠. 이런 거에 자꾸 눈을 돌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끈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봐봐. 행정법 강사인 나도요. 매년 할 게 새로워요. 매년 행정법이라는 게 새로워요.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알려드리기 위한 과정들,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드는 과정들, 모든 게 다 새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 1, 2년 공부하고 별로 할 게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올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가려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초시생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7월 이후의 과정은 24년 대비를 그대로 다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풀거리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소방시험은 어쩔 수 없어요. 과목이 3개다 보니까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 말 명심해 주셔야 돼요. 나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으면은 그 커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 하세요. 그거는 괜찮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시생들이 하는 7월 이후에 기본 강의부터의 과정들을 다 따라오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올해 시험에, 그러니까 23년 시험 있고 24년 시험이 있었어. 여러분들 이제 23년 시험에서 기본 강의, 판례 특강 이걸 듣는 과정에서 이만큼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실제 시험을 보는 4월 달까지 계속 여기에 채웠죠. 여기 이제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채워온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턱 밑까지 옵니다. 턱 밑까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채웠다기보다는 조금 뭔가 부족했겠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부분만 채우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 부분도 어때요? 어느 정도 증발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증발된 걸 다시 담는 건 초시생보다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자명한 사실은 증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 부분을 어쨌든 남아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빈틈만 이렇게 잘 채우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야. 어차피 24년 시험도요, 치열할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 자체를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24년 대비할 때, 다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그릇 자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 큰 그릇을 만드는 게 바로 앞에 있는 기본 판례 특강이에요. 이게 심화 강의였죠. 판례 특강, 심화 강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릇을 다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릇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물을 담으셔야죠. 대신 여러분들 그릇은 늘어났지만요. 그릇은 늘어났지만 초시생보다 어때요? 채우기가 더 수월해요. 훨씬 더. 한번 채워봤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그릇에서 계속 채우게 되면 결국에는 뭐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릇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릇을 다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절대 방심하거나 끈기 부족으로 혹은 너무 지루하다 난 다 아는 것 같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수험생은 정해진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올해 지금이 이제 4월 중순 본격적인 커리가 시작되는 게 7월이야. 7월부터. 그럼 이 사이에 그리고 이 이후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초시생과 동일합니다.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뭐를? 24년 대비 교재, 강의 전부 다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제 강의도 분명히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소방시험에 더 적합한 내용들을 더 채워갈 거고요.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강사의 어떠한 모의고사를 봐도 다 커버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이 없어. 그러면 다른 강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드 트레이닝 시킬 테니까 24년 대비 그대로 따라오세요. 대신 할 게 부족하다? 그러면 더 만들면 돼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4월 중순부터 7월까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은 강의를 계속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강의를 들었고요. 강의 듣다가 다시 또 7월부터 강의를 또 들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끈기 부족이 올 수 있어요. 지겹거든. 자, 이때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공부 내용을 총정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총정리라는 거는 그냥 책 하나 정해서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기본부터 뭐 기출, 그 다음에 뭐 동영 다 진행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동영도 내 동영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생님의 문제를 풀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과정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이거를 스스로 정리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거야. 올해 소방 해설 강의 있죠? 이거부터 먼저 듣습니다. 이거 듣고 스스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하느냐? 복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지? 뭐가 부족했지? 이 복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뭐를 파악해? 약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내가 뭔가 어떤 것들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해야되는지 스스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4월 중순부터 7월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입문 강의를 굳이 기초 입문 있죠?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요건 이제 오로지 초시생들을 위한 강의니까 요거는 필요 없고요. 대신 4월 중순부터 7월까지 뭐 하라고? 스스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다 복귀해 보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게 선행돼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나서 7월 이후 뭐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초시생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남아서 내가 제공하는 문제 말고 다른 선생님의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다. 그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본 뼈대는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4년 소방시험 마무리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거나 다른 어떤 그 수업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급격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죠.
아시겠죠? 자, 올해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반드시 한번 합격해 봅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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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